선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부에 바르다 보니까 흔히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를 입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같은 겁니다. 어떤 물을 먹는지 아니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생수 자체도 생수에서 기본적인 수질 검사를 이제 어느 정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또 주변 분들 보면 선크림을 수시로 얼굴 발라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그 상태에서 그냥 대충 손이 묻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집어먹거나 이런 것도 참 흔하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선크림을 먹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다들 어떤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전혀 없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선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부에 바르다 보니까 흔히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성을 얘기할 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피부 독성, 섭취 독성, 흡입 독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천 명의 피해를 입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같은 겁니다.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그 성분이 사실 먹어서는 죽지 않습니다. 먹어서는 죽지 않을 정도로 독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살균제보다 독성이 약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흡입, 코로 들어갔을 때, 바로 폐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나왔던 겁니다. 선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독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증이 끝났고요. 피부엔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에는 성분들이 종류가 많은데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건 TiO2,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가장 널리 쓰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TiO2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물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걸 과량 한번 먹여봤어요. 동물에게 과량 먹여봤더니 위장관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량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손에 묻은 잔류하고 있는 것 정도를 통해서 뭔가 집어먹었을 때 들어오는 양은 무시할 만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복합 독성을 보는 게 요즘 전 세계 연구 트렌드인데요. 실제 이 TiO2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유해 물질과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 복합 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떤 위험성이 명확하게 다 독성이 밝혀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 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이게 얼굴에 발랐을 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잘 안 흘러내린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이라는 게 단순하게 물론 다 닦아지지도 않고요. 반드시 이런 세정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한 여러 차례 닦아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화장품이든 사실은 다 화장품이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독성 테스트 결과를 거쳐야 되는데요. 다 피부 독성 테스트만 거칩니다. 이 화장품 성분을 먹었을 때라든지 흡입했을 때 그런 거는 사실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이든지 기본적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떤 물을 먹는지 아니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이 있고요. 평소에 페트병에 담겨있는 생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수기 많이 의존하실 텐데요. 또 정수기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역삼투막에 기반한 정수기가 있고 또 UF막이라고 해서 UF막에 의존한 또 정수기가 있습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돗물의 그 관리하는 수준은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지 않는 것까지 더 검사할 정도로 정말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돗물이 좋은 건 다 아는데 수돗물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마시면 좋은데 반드시 상수도관을 거쳐서 우리 집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럼 상수도관이 깨끗하면 아무 걱정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뉴스에서 터지는 사건들 보시죠. 농문 사건이죠. 지금 여기저기서 좀 시간차를 두고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수도관들이 지금 오염도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만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오염물질들이 수돗물에 담긴 채로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다 달라요. 아파트에 사시는지 그 아파트가 얼마나 됐는지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차이가 심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돗물은 그런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수인데요. 생수 자체도 생수에서 기본적인 수질 검사를 이제 어느 정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페트병에는 생수 검사를 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대부분 다 검출됐던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는 몇십만 개, 어떤 데서 몇억 개 이런 충격적인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 페트병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물을 담글 때
물 자체는 깨끗하다 하더라도 페트병 자체가 이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좀 깨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물을 담게 되면 그 분해되어 있던 조직들이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로 돌아오면요.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RO, 역삼투막이라고 하는데요. RO막이 들어가 있는 걸 역삼투 정수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삼투막에 기반한 정수기는 이게 문제는 성능이 너무 좋다는 데 있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요. 바닷물을 집어넣어도 물만 나옵니다. 바닷물에는 H2O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정말 H2O만 나옵니다. 역삼투막에서 나온 물은 정말 순수한 H2O만 마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좋을까요? 순수한 H2O가 좋을까요? 이건 뭐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이 좋죠. 왜냐면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순식간에 온몸을 퍼집니다. 그때 과연 H2O만 있는 물과 미네랄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들어갔을 때 기능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당연히 없겠죠. 미네랄 있는 물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삼투막 정수기에 대해서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네랄이 나오는 정수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역삼투막보다 기공 크기가 좀 커요. 상대적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필터링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미네랄 함유량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UF 기반 정수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처음에 들어갔던 원수물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원수물 상태에서 정말 작은 정말 나노 플라스틱 1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의 정말 나노 플라스틱 정도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못 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상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어느 정도 깨끗하면 UF막 정수기는 좋은 거고요. 원수가 많이 지저분하다라면 상대적으로 UF막은 RO막에 비해서는 좀 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들 장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 모든 걸 완벽하게 걸러주는 RO막 정수기를 기반으로 하고 따로 종합영양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아로막 기반의 정수기 물을 드신다면 따로 그걸 종합영양제 드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평소에 과일, 야채, 채소만 충분히 섭취해 주신다면 그 안에 있는 미네랄도 풍부하거든요. 물속에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2017년이었죠.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큰 사건이 대한민국에 터졌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 열성광이 드는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달걀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많이 먹이고 우리 어르신분들, 성인분들도 즐겨 먹는 소위 말해 건강식품이라고도 심지어 평가할 정도로 즐겨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충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 피프로닌이라고 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겁니다. 황당한 일인 거죠. 달걀을 당연히 안 뿌렸죠. 거기 농가에서 그거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서 실제 그거 다 폐기 처분했었고요. 관련된 닭도 다 아마 살처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나왔냐? 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가둬놓고 좁은 데 닭장에다가 막 수천 마리 놓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풀어놓고 키우는 게 정상이고요. 닭은 원래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몸이 간지럽잖아요. 그럼 닭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이렇게 크게다 바닥에 몸을 비빕니다. 그걸 흙목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지러운 걸 해결하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기가 어렵죠. 당연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축산 농가에서는 좁은 공간에다가 닭을 모아놓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좁은 공간에 닭들이 있으면 흙목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닭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뭔가 간지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그러면 되게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옆에 있는 닭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간지럼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 축축 뿌려줍니다. 칙칙 이게 몸에 뿌려줘요. 뿌려주면 정말 거짓말스럽게도 정말 그걸 딱 맞게 되면 닭들이 얌전히 있습니다. 조금도 간지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당연히 뿌려줬는데 문제는 뿌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피부에 뿌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피부에 연고 바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뿌렸더니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됐던 겁니다. 흡수가 되면 이게 분해가 되면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그냥 변을 통해서 배출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몸에서 분해도 되지 않았고 잘 분해가 안 됐고 변으로도 잘 배출이 안 됐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그 몸에서 잔류하다가 그게 바로 달걀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달걀에서 피프론이라고 하는 살충제가 검출이 됐던 거죠. 그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나온 하나의 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시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정도는 노출된 양은 일반적인 섭취량으로 따져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나 또는 다른 전문가들 의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긴급 독성만을 보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먹는 건데 계란이가 우리 꾸준히 먹는 거잖아요. 먹다면 만성 독성을 봐야 된다. 만성 독성 측면에서 보면 이 피프론일 저용량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먹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에서는 이런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됩니다. 축산 농가에서 혹시라도 이런 살충제 성분들을 과하게 또 쓰면 안 되는 걸 과하게 뿌리지는 않는지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소비자분들도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냐면요. 만약에 동물 복지 인증된 달걀을 드신다면 상대적으로 더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거 맞습니다. 왜 풀어놓고 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그런 게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비싸도 사준다라는 그런 게 인식이 퍼져야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게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비싸면 안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축산농가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살충제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좀 과도기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려되신 분들은 동물복지 인증된 그런 계란을 드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